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이번 시간은 포장공사와 기초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책 112페이지에 기초공사의 종류와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기초공사는 어떤 시설물의 지하 부분이 공사하는 부분인데요. 이 시설물이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의 종류는 4가지로 그림 보시면요. 기둥 하나에 하나를 만드는, 받치는 기초로 독립기초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설물 중에 파고라, 혹시 아시나요? 파고라의 경우 그 기둥 밑에 이렇게 하나씩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이 기둥의 밑에 매설물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요 하나짜리 요거를 우리는 독립기초다. 자, 복합기초는 이 기둥의 간격이 좀 좁아가지고요. 2개가 이렇게 그림처럼 튀어나온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벤치가 이렇게 있어요. 너무 높게 그렸네. 벤치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 요 밑으로 하부에 들어가는 기초인데요. 이 벤치 다리와 다리 사이가 보통 40cm, 50cm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30cm짜리 기초를 하기에는 부딪히겠죠. 그래서 요 밑에 벤치 밑에 할 수 있는 걸 우리 복합기초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연속기초는 우리 경계석, 보도블럭의 경계석, 그 다음에 식지지역의 경계석, 그런 줄기초라고 얘기하는데 담장,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을 사용할 때 우리 연속기초, 줄기초를 사용하죠. 그 다음에 온통기초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씩 기초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집안 자체가 약할 때는 전체를 다 하는 온통기초 혹은 전면기초라고 얘기하는 것. 이렇게 4가지의 기초공사 방법이 있다는 거 설명드립니다. 자, 다음 포장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포장이라는 것은요. 바닥 포장을 이야기합니다. 바닥 포장은 우리 대부분 공간별로 바닥 포장을 달리하는데요. 원로의 포장의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순하고 그다음에 금방 나에 보시면 용도가 다른 원로는 분리시키고 재료를 달리할 것. 금방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제가 지금 주 통행 도로가 원로가 소형고압 블럭 포장이라면 그 옆에 산책로는 판석 포장이나 황토 포장 이런 식으로 달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로의 폭은 보통 0.7에서 0.9, 한 70cm에서 90cm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2인용의 경우는 1.2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계획 설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2인용 벤치의 경우도 우리 이 너비를 120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2인이 교차할 수 있는 도로의 원로의 폭도 120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도나 차도를 겸용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3m의 폭을 유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지나가려면 적어도 이 너비가 2m 이상이 되고 사람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3m 폭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은 보도블럭 포장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형고압블럭 이런 식으로 원로 사람들이 다니는 보행로는 이 보도블럭 포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연말에 보시면 보도블럭을 빼가지고 다른 걸로 교체하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밑에 뭐가 있던가요?
모래가 있죠. 그래서 줄눈은 모래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시공이라든지 공사비가 저렴하고 제시공이 좋지만 아무래도 결합력이 약하죠. 예, 제시공이 뭐 그냥 모래니까 쭉 빼갖고 모래 다시 평평하게 한다면 다시 깔면 되지만 대신 모래이기 때문에 이 붙어있는 힘이 적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자, 대표적인 게 소형 고압 블럭 포장이라고 해서 ILP, 인터로킹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터로킹 포장인데요. 일반적으로 보도블럭의 단점인 결합력과 강도를 보완한 것으로, 자, 이거는 점토라든지 이런 걸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콘크리트로 만든 아주 단단한 거예요. 고압으로 만든 소형 고압 블럭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모양을 약간 이형으로 만들어서 정확하게 네모로 만들지 않고 약간 이렇게 굴곡지게 만들어서 그 결합력을 더 보강시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구성과 강도가 더 높다. 색상이 다양하고 종류가 많고 경제성이 높고 요즘에 대부분 이 인터로킹을 사용하죠. 자, 이 두께는 벽돌의 두께는 차도용도 이 인터로킹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도의 경우는 얘가 8cm. 차도. 그다음에 보도의 경우는 6c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113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지금 포장에 단면도가 그려져 있을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차후에 실기 때 그 단면도 그릴 때 요 그림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미리 요렇게 돼 있구나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기 준비하시는 분은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그거지만 뭘 또 보셔야 되냐면 재료를 어떻게 순서대로 어떻게 놓느냐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콘크리트 포장, 주차장, 주로 주차장, 그 주차 공간에 많이 사용하는 포장인데요. 콘크리트 밑에 와이어 메쉬가 있고 와이어 메쉬 밑에 150의 잡석 다짐을 해준다. 요런 거를 보시기 편하게 이 그림으로 해놓은 겁니다. 여기 또 하나 볼까요? 고무칩 포장 보겠습니다. 고무칩 포장은 놀이공간에 주로 하는 건데요. 한 3cm 정도의 고무칩을 깔고 그 밑에 프라이머를 바른 후 10cm의 콘크리트, 그 밑에는 15cm 잡석 다짐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무칩 포장은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를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기 위한 그림이다. 그림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판석 포장인데요. 판석은 우리가 그 잔디 위에다가 하는 판석도 있지만 잔디를 안 하고 몰타르에 붙여서 하는 판석 포장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후자로 말씀드린 몰타르로 붙인 판석 포장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화강석을 일정 규격으로 자른 것 혹은 전파남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석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큰 것을, 이건 시공 방법입니다. 큰 것을 먼저 놓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작은 것을 채워나간다. 배치는 십자형보다 Y자형으로 하는 것이 시각적으로 좋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 어떤 공간이 있습니다. 이제 이 공간에 판석 포장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큰 거부터 먼저 놓는다. 1번.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양을 놓는데 되도록이면 자, 무슨 말이냐면 Y자 이 Y자 모양의 줄눈으로 배치를 해라 그 얘기입니다. 큰 거부터 먼저 놓고 작은 걸로 채워 나가는데 그때 모양은 되도록이면 큰 것을 먼저 놓고 이렇게 작은 것을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것을 판석 포장 공사하는 방법이에요.
차후에 우리 실기시험에도 이 판석 포장을 실제로 시공합니다. 몰타를 하는 건 아니고요. 흙이 위에다가 이걸 하는데 이 작업의 순서라든지 Y자 모양으로 포장을 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자, 다음 콘크리트 포장인데요. 콘크리트 포장은 자, 콘크리트 재료의 특성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시공하기는 나쁘지 않아요. 튼튼하고 내구성도 좋고 마모도 좀 덜 되고 내구성도 좋고 튼튼하고 강도도 좋고 그게 장점이지만 얘를 재시공하기 어렵다는 게 단점이라 그랬어요. 자, 일단은 장점. 내구성, 내마모성이 좋다. 유지 관리비가 저렴하다. 단점은 파손된 곳의 보수가 어렵고 보행감이 좋지 않다. 우리 어른들 등산이나 어디 걷는 걸 하실 때 보면 황토길이나 이런 매트 깔아놓은 데보다 콘크리트 길에 다니면 무릎 아프시다 그래요. 보행감이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축 균열이 발생한다. 자, 그래서 우리 뭐 한다 그랬죠? 조인트, 시공줄눈을 넣어준다. 뭐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포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두께는 10cm 이상으로 하고요. 그 밑은 철근이나 와이어 메쉬로 보강합니다. 콘크리트 치기를 4도 이하이거나 30도 이상일 때는 안 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비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콘크리트 공사에서 잠깐 배운 게 4도씨 이하인 경우에는 한중 콘크리트, 30도 이상일 때는 서중 콘크리트라고 얘기한다. 뭐 그런 걸 배우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웬만하면 한중, 서중에는 공사를 안 하는 것이 유리하긴 해요. 급한 공사의 경우는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수축균열. 온도 변화에 따른 수축과 팽창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신축줄눈과 수축줄눈을 설치한다. 제가 얘기했어요. 공사를 다 하고 나면 여기에다가 선을 그어서 해서 여기에 실링제를 삽입한 후 얘가 쫀쫀한 상태로 돼서 크랙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는 거를 우리 시공줄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준다. 자, 그 밑에 신축줄눈과 수축줄눈에 대한 설명을 더 자세히 해놨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축줄눈. 콘크리트 판은 수축에 의해 가로 방향으로 불규칙한 균열이 생기기 때문에 일정 간격으로 4에서 10m 정도 간격으로 방향, 폭 6에서 10mm, 6에서 10mm 홈을 만들어 이곳으로 균열을 유도한다. 채움제는 나무 판재를 사용하거나 합성 수지를 사용한다. 이게 신축줄눈이고요. 수축줄눈은 온도 변화에 따른 수축으로 표면의 균열이 불규칙하게 생기는 이렇게 막 크랙 깔리는 거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임의로 일정 간격으로 잘라놓는 것을 수축줄눈이라고 한다. 이걸 모두 두 개 다 합해서 우리는 시공줄눈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축줄눈, 수축줄눈. 자, 시공줄눈 말고 이거는 신축줄눈이라고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신축줄눈이다. 임의의 보기 싫은 불규칙적인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임의로 정갈하게 쭉 그어서 이 안에다 다른 걸 넣는 거를 우리 신축줄눈이라고 한다. 자, 지금까지 이제 포장과 기초공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은 시설물 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